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금요일 아침 뉴스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시간입니다.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최순실 씨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중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운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1년 만이에요. 거의 1년 만 그렇죠. 이제 공판이 열리는 건데 그동안의 과정 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시점이 이제 작년에 4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의 딱 1년 채웠죠. 네. 일단 혐의는 18개가 적용이 됐고요. 뇌물수수랑 직권 남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는데요.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어요. 이제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에는 국선 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 이제 계속 해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생중계로 중계가 되겠죠. 예, 예정대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재판 5분 전이죠.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될 거고요. 선고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온다면 그러면은 구치소 안에서 그럼 시청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시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그래요? 구치소에 이제 따로 문의를 해봤는데 구치소 내부의 방송 시간표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중계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선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자, 중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중계는 일단 이제 법원 카메라 이제 넉 대가 동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계속 반발을 해왔잖아요. 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이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를 좀 보면 삼성에서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받기로 한 게 433억이고요. 롯데한테는 70억 받았다가 돌려줬죠. 이 SK에는 89억 원 요구했고요. 이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77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죠. 이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관건은 뇌물 액수가 될 텐데요. 그리고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최순실 씨랑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특히 이제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가 있으면 그거를 박 전 대통령한테는 무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란 얘기죠. 특히 이제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을 합니다. 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좀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 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에 11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뇌물 혐의 3개, 직권남용, 강요 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 받은 뇌물은 142억 원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적시를 했고요. 이 판단 하에서 최 씨한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이렇게
선고가 됐죠. 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도 그 정도인데 박 전 대통령은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될 텐데 자 이미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그러니까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좀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요. 법조계에서는 한 징역 25년 네. 이게 이제 다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한 징역 25년 정도 선고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안 겹치는 혐의가 5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4개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이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네.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랑 실행 뭐 이런 혐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이제 지목된 상황이에요. 직권 남용 혐의고요. 또 이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또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유출한 그런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량에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보통은 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재판에 좀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좀 그게 양형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한데 재판 좀 길어질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18개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하나하나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선고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결과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될 네. 거예요. 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나면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1심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네, 이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가 51명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이랑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네.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선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공범들 대부분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엊그제 항소심의 첫 공판 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할지 여부가 좀 관심이겠네요. 그렇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좀 약간 격화한 이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보수단체 집회가 계속 열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무죄 석방을 주장을 할 거고요. 네. 1심 선고가 있는 서울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2건이 열릴 텐데 6,500명쯤 이제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병력을 배치를 했고요. 또 법정 안에도 경비 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KBS 1TV에서 특보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따 이제 오후 1시 50분부터 KBS 1TV에서 뉴스 특보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다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